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적에 곤충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잠자리 채를 들고 풀숲이나 산에 올라가서 잠자리, 나비, 그리고 사슴벌레를 잡아본 기억이 어렸을 적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는 놀이터에 가면 항상 친구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고, 초등학교에 가면 공 하나로 온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땀을 흘리며 축구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키울 수 없어 학교 앞의 병아리를 한두 마리 사서 키워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름쯤 되면 하늘소와 매미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며 온 나무에 덮어 있었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옛날에 한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녔었던 허스가 곤충을 잡아보려고 밤에 야산을 가다 벌어진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스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넌 커서 파브르가 될 거냐? 라고 물을 정도로 정말 곤충 채집의 광이었습니다. 한날은 개미를 오렌지 주스, 델몬트 병에다가 꽉 채울 정도로 잡아온 적이 있었고, 한날은 잠자리통에 잠자리가 날아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잡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형과 저 두 명이었고, 늘 컴퓨터와 TV는 형의 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방학 때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네에는 1살 위에 쌍둥이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키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였기에 누가 누구일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똑같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 동생이란 말보다는 서로를 일수, 일두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마도 같은 해시에 태어났기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형제들은 저와 저희 친구들에게 정말 희한한 생명체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그런 것들을 잡아왔는지 지금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네 주변에는 오래된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늘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곳이었고,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는 그 강에서 축제를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형제들은 그 곳에서 잡아왔다면서 정말 샤프통만한 도마뱀들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여주기도 했으며, 한날은 두더지를 잡아와서 저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온 동네의 아이들은 그 모습을 신기해하며 그 형제들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정말 멋진 사슴벌레를 통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슴벌레는 정말 진한 갈색의 색깔이었고, 날개의 소리도 얼마나 강한지 통에 갇혀 있음에도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잡았냐 물어보자, 이거 학교 옆에 있는 산에서 잡았지 라고 말했고,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서 나도 잡고 싶다고 떼를 썼고, 형제들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잡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사슴벌레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이 아닌 밤에 올라가서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슴벌레는 달고 찐득찐득한 나무 진액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집에 가서 뜨거운 물에 설탕을 엄청나게 녹여서 그것을 정상에 있는 크고 넓은 나무에 발라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2번을 가야 한다니까 생각보다 귀찮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은 또 하나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슴벌레를 인터넷을 통해 팔면 하나에 몇만 원은 받는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랑 제 친구들은 눈이 번쩍이면서 돈을 벌어서 떡볶이를 사 먹고 PC방에 갈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에 가서 설탕물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니 정말 저 끝 숲이 우거진 장소에 크고 넓은 나무가 하나 있었고, 저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위치가 아니기에 사슴벌레들이 더 좋아하고 많이 모일 거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나무에 설탕을 잔뜩 바르고 옆에 있는 돌로 표시까지 하고 설탕물이 든 통을 가지고 갈 때 감쌌던 붉은색의 포자기를 나무의 한쪽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해가 진 밤에 저희는 다시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모이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었고 모두들 학교 주변의 산동네에 살았기에 생각보다 빨리 모일 수 있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한 아이들은 저를 포함한 4명. 그렇게 4명의 아이들은 야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기에 아침이 아닌 밤에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나무와 풀에는 물기가 촉촉해져 있었고 공기 또한 상쾌한 느낌보다는 무겁게 느껴졌으며 정말 외진 산이었기에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 손전등의 불빛만을 의존하며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에 발로 돌을 차는 소리에도 놀라 자빠질 정도로 저는 간이 작았는데 어떻게 그 설탕물을 바른 나무가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 산에 올라 나무에 도착하자 나무에서 이상하게도 아침에는 나지 않았던 막걸리 같은 술 냄새가 진동하였고 무엇인가 탄 냄새도 약간 났습니다. 그 산에는 아침에 등산을 하며 술을 마시는 등산객들이 가끔 있었기에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여기다 왜 술을 버리고 간 거야? 라며 공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자 정말 생각한 대로의 몇 개의 사슴벌레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며 가져온 설탕통에다 사슴벌레를 담기 시작했고 신이 나서 순식간에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 사슴벌레는 총 3개였는데 모두 가질 수 없었기에 저는 다음에 또 잡으러 가면 된다면서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문을 열고 가족들이 깨기 전에 몰래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시 사슴벌레를 잡으러 가기 위해 친구들이 집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연락이 안 되었고 다시 연락을 했을 때는 철수의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열이 너무 나고 헛것을 보는 것처럼 벽에 붙어서 창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창문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슴벌레를 어디서 가져왔는데 이미 죽어서 밖에 내다 버리려고 사슴벌레가 담긴 통을 열었는데 무슨 쓰레기 썩은 냄새처럼 역한 냄새가 올라와서 빨리 버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희한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았고 한참 뒤에 철수의 부모님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는데 잠깐 마트를 다녀오는 사이에 철수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2층밖에 안 되는 높이여서 많이 다치질 않았는데 고층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도대체 어제 어딜 다녀온 것이냐고 계속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철수의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한테도 전화가 걸려와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사슴벌레에서 역한 냄새가 나서 밖에다 버렸다. 계속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해서 말리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저는 그런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도대체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였기에 그 사슴벌레를 맨 처음 잡아온 쌍둥이 형제들은 알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 동네를 뒤져 그 형제를 찾아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의 얼굴은 창백해지더니 혹시 그 나무에서 술 냄새나 탐 냄새가 나지 않았냐? 라고 물었고 저는 맞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라고 말하자 그 나무 정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이다. 그 나무에는 많은 소문이 도는데 나쁜 귀신들을 모아서 가둔 나무라는 얘기도 있고 유명한 무당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신내림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라는 얘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소문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그 나무에 아무런 짓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나무에 그렇게 설탕물을 덮어 발랐으니 저주가 내린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상한 증상을 없애고 싶으면 혼자 밤에 그 나무에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비고 포자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혼자 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많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저주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다시 혼자서 손전등을 하나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오를 때도 무서웠는데 혼자서 산을 오르니 뒤에서 뭔가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무엇인가 옷소매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감촉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상에 올라 포자기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나무를 보는데 저는 무엇인가를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무에는 하나의 포자기가 아닌 수십 개의 기다란 줄 같은 포자기 같은 게 달려 있었고 그 줄에는 사람의 형태와 비슷한 귀신들이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쁜 귀신들이 그 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나무가 단단히 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풀어달라고 외쳤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눈을 떴을 때는 손에는 제가 묶었던 빨간 포자기가 있었고 친구들의 증상은 기적같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밤에 제가 혼자서 나가는 모습을 동네 어르신이 보았고 그 형제들과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어서 쓰러진 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의 산 정상에 있는 당상나무는 웅장하고 거대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저는 동네에 큰 나쁜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나무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